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1 사기꾼 학교본의 김사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교도소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채널1 사기꾼 학교본에기 그리고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라는 두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고 소통을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가장 큰 욕망과 관심사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그리고 부자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입니다. 인간들이 존재하는 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직업이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사기꾼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지식과 철학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2권 쓰게 되었습니다. 길지도 않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기 전에 흔적은 남기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남기고 싶어서 열심히 책을 쓰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의 방송과 책을 통하여 더 이상 사기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기꾼들이 학교에 다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돈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을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건설업, 제조업, 벤처기업, 또 서비스업, 위탁경영, 투자자문, 인수합병, 또 컨설팅, 자산평가, 법정관리, 대리인 등 수많은 또 다방면의 직종에서 근무도 해보았고 직접 경영을 한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가대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보았고 사업의 실패도 여러 차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기도 당해보았습니다. 산전수전,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때로는 협력자의 관계로, 때로는 적으로 만나서 공생이나 공존, 투쟁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하면서 법률 상식과 법정 소송 경험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또 얻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경험들이 저에게는 지적 자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기꾼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선관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 사례를 통하여 사기꾼들의 유형, 또 사기꾼들의 접근 방식, 사기의 형태, 사기꾼들의 심리 상태,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법, 또 법적 대응 등을 연구하면서 사전에 사기꾼들을 구별할 수만 있다면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사기를 당하였다고 판단이 되면 초기의 대처 방법과 법적 소송 준비와 진행을 잘해서 피해 보상을 받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는 경우, 또 보증을 서주고 낭패를 보는 경우, 명의 차용을 해주고 범죄에 악용되어서 채무에 시달리고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기 피해를 당하고도 말도 못하는 경우 등 사기 피해 유형이나 사례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사실감 있게 꾸미고 우리들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감성을 뒤흔들고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가문이설로 혹세무민하고 신경질의 달인들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기는 멍청하거나 착하거나 욕심이 많아서 바보 같은 사람들이 당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똑똑한 사람들도 당하고 건달, 조폭들도 당합니다. 또 심지어는 같은 사기꾼들끼리도 사기를 칩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다고 말을 하니까 저의 가까운 지인들이 저에게는 너도 사기 당하냐? 너한테 사기치는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냐? 한번 보고 싶다. 또 그렇게까지 말하십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알고 있고 잘하는 거, 배우고 익히고 경험이 많은 것을 하면은 실패를 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식이 경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된 것만 믿으세요. 그리고 남을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의 능력만큼만 신뢰하세요. 나에게 행운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차라리 복권을 구매하세요. 항상 상식을 벗어난 것은 조심하고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구하세요. 제3의 눈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냉정입니다. 사실 일단 사기를 당하면은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 제 주변의 지인들도 대부분 포기하거나 기나긴 소송 끝에서 승소를 해도 변제받을 돈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3%대 미만이라고 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이미 금전적, 정신적 피해도 심각한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또 소송을 해야 한다면 법무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또 때로는 집회 시위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금전적, 시간적 피해가 더욱더 가중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집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저는 증거나 증인 확보, 소송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하고, 또 소송을 한다면 어떤 소송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지, 만약에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은 있는지, 또 승소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지, 피고 자산, 사기꾼의 그 자산 유무 상태와 사실 확인과 피해 보상 가능성은 있는지, 또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법무사에게 소장만 쓰게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소송을 원고인 내가 직접 진행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경험과 지식, 수많은 책과 정보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분석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와 정보들을 여러분 구독자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꾼들을 먼저 유형별로 분류하고, 사기꾼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어떤 방법으로 거짓을 진실처럼 믿게 해서 돈을 편취하는지, 그리고 사기 행각이 발각되면은 그들이 하는 행위와 소송이 시작되면은 대항하는 작태들, 지금부터 저희 방송을 통해서 모두 낱낱이 파헤치고 분석해서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채널이 유사범죄나 모방범죄에 악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사기꾼들이 범죄 목적이나 방어 목적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사기는 범죄행위입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인생을 한순간에 망가뜨리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아니 천벌을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학교,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 전력자, 전과자, 꼬리표가 죽을 때까지 붙어 다닙니다. 죽어서도 사람들에게는 수치스러운 범죄자, 전과자 훈장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비참한 말로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서 투자의 원칙, 또 창업 컨설팅, 절세,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죠. 망하지 않는 방법, 또 사기꾼 구별 방법,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사기를 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또 사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금융사기, 취업사기, 분양사기, 사기도박, 사기 결혼, 또 다단계 사기, 뭐 사기 종류가 많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당하는 그런 사기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은 뭔지, 소송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또 소송 서로 양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률 상식 용어 이런 것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인 법률 상식 용어를 이해하면은 각종 소송을 진행할 때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오는 공문서들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서면 작성이나 각종 소송 준비들을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없이도 할 수 있어서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나 증인이 확보되어 있어도 승소에 확신이 있다면 굳이 비싼 소송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문이나 TV에 그 뉴스나 사건 보도를 볼 때도 이해를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기꾼들을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면은 랜덤형, 닥치는 대로 무작위로 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또 지인, 혈연, 학연, 또 직장이나 사회 친구들로부터 소개받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경우, 또 모집형, 그러니까 다단계 모집도 있고 해명전 모집, 그렇게 당하는 그런 사기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무작위, 닥치는 대로 막 하는 그런 랜덤형 사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수많은 앱들을 통해 정보를 얻고 소통을 하고 공유를 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으면 불편할 정도로 우리들 일상에 너무나 가까이 깊숙이 파고들어와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학교 혹은 대중교통, 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눈에서 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초기에 통화와 문자 소통만을 하던 2G 시대에서 이제는 5G 시대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그 기능이 매우 다양해졌고 우리 일상에서 꼭 필요한 신체의 일부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밀착되었고, 그로 인해서 병폐도 많이 생겼습니다. 가장 먼저 신체적으로 매일 이렇게 이제 보니까 목 디스크를 유발시키고 시력 감퇴와 또 심할 경우에는 정신적 중독 장애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알려주고 또 유포되고 심지어 매매까지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렇게 알려진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사기꾼들에게는 좋은 사냥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개인정보들을 해킹하거나 업자들로부터 구매해 이 사기칠 대상으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집된 우리의 개인정보가 스팸 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이 되고, 또 PC에서는 스파이웨어를 침투시켜서 팝업 광고나 특정 사이트, 즉 이제 불법 성인 사이트라든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방문하게 만들고,
또 자칫 잘못하게 빠져들면은 중독증이나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또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전혀 다른 물건이나 쓰레기를 보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박스 안에 벽돌을 넣어서 보내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도 모르게 무심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클릭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프로그램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스크린 창을 확인하고 클릭을 하거나 삭제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잘못 클릭하는 순간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해서 스마트폰이나 PC 안에 있는 정보들을 인질로 또 담보로 해가지고 정보 파일을 암호하고 몸값을 요구하는 그런 악성 프로그램 랜섬웨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한 돈을 보내줘도 대부분이 암호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돈도 날리고 정보도 날아가는 그런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더 악질적인 것은 이런 스파이웨어를 방지하는 안티스파이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무료로 스파이웨어를 감지하고 예방해 준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매달 휴대폰에서 그 이용 요금을 결제하게 합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운영하는 그 보호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련 백신을 내려받아서 치료를 하고 또 신고를 하고 그래서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이들 사용하는 SNS 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뭐 카카오톡, 메신저, 라인, 뭐 미투데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많이 소통을 하고 하는데 특히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데는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통해서 많은 국제적인 사기꾼들이 접근을 하고 유혹을 하고 종종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이거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제 사기인데 자신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유엔 평화 유지 군인이다. 근데 작전 도중에 많은 양의 그 금괴나 엄청난 달러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것을 작전에 같이 참가했던 동료들끼리 우리가 나누어 가졌다. 근데 자신의 조국에는 가족이 없다. 그리고 곧 파병 기간이 끝이 난다. 그래서 자신의 몫으로 보관하고 있던 금괴나 달러를 뭐 한 100만 달러라든가 수백만 달러 정도가 있다. 이것들을 너에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너에게 화물로 보내줄 것이다 하면서 나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쏘가가지고 뭐 믿자봐야 본전이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메일이라든가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은 얼마 후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 이상한 나라에서 연락이 옵니다. 화물이 통관 중인데 통관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그 발송지는 아프가니스탄이고 통관료는 뭐 보통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국제 사기꾼, 그러니까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파병 군인이라고 나한테 사기를 친 그 사기꾼이 바로 메신저가 연락이 옵니다. 지금 화물이 인도네시아에서 너희 나라로 통관을 해야 되는데 중간 통관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화물에는 금괴와 달러가 들어있다. 너는 그것을 잘 보관하거나 너희 사업에 투자를 하여 잘 사용하거나 보관을 해라. 그리고 곧 내가 너희 나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귀신에 홀린 듯이 속아가지고 통관료를 은행에다가 입금합니다. 하는 순간 바로 빠이빠이입니다. 나중에 속은 걸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해보면은 국제 사기단들이 만들어 놓은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참 웃지 못할 요즘의 말로는 참 우픈 일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이와 유사한 사례 때문에 제가 막 흥분을 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거는 100% 사기다라고 알려준 적입니다. 그때 속을 뻔했던 그 지인이 사실은 전직 군 영관급 지휘관이 있었어요. 그 해외 파병 경험까지 있는 사람인데 과거에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듯이 사기는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기도 하고 지식이나 경험을 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접근을 해서 친구를 요청하거나 접근하면 원천 봉쇄하는 것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르는 사람과는 스마트폰이라든가 PC를 통해서 대화 같은 것도 절대 전화가 아예 절대 말고 댓글을 달지도 말고 모르는 사람은 관심도 두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모든 일은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또 잘 모르는 거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세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사기를 당하거나 손실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했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단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사기꾼 학교본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